그 지역구 출마 그 공천 결정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여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비례대표들의 순번을 비례 후보들 순번 정하는 과정에 각 세력들이 갈등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김종인 위원장 정도 되는 분이 오셔야 그 갈등이 관리가 되지 다른 웬만한 분 오셔가지고는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입니다. 예, 30석은 넘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분의 1인데요. 예. 예, 그래야 양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을 거예요. 예. 네, 양당 어디도 함부로 못하게 하겠다. 이것이 최소한의 목표입니다. 네, 목표까지 얘기 들어봤고 장가희 기자, 개혁신당이 이렇게 좀 진통 끝에 창당을 했는데 뭐 이런 갑작스러운 합당에 당원들 탈당이 이어지기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당원들한테 직접 어떤 입장을 좀 전달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어제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는데요. 당원들과 지지자분들의 고민은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다. 하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의 공존, 두 번째는 합당 결정이 졸속인지 아닌지. 특히 이 대표는 이 새로 합류하는 구성원과의 이념적인 차이에 대해서요. 생각의 스펙트럼은 개혁신당이 장기적으로 수권 세력이 되기 위해 확대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합당 과정이 좀 빠르게 진행된 데에 대해서는 일부 자신도 동의한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합의에 의한 통합을 이루게 된 건 개혁신당의 목적이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의 우열을 가리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통합 이후의 정당 정체성에 대해서는 자유주의를 표방하고 구현하는 정당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김상희 부대변인 일단은 앞서 두 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뭐 이겁니다. 개혁신당이 최소 30석 이상 목표로 한다. 네. 그리고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현재 지역구에 개혁신당 이름 달고 출마하겠다. 네. 그리고 이낙연 대표 호남 출마 가능성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뭐 하나씩 뜯어보자면 네. 30석 가능할까요?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준석 대표도 강성 지지층의 공격 내지는 비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강성 지지층에 편승하는 사람이 되면요. 그러면은 본인이 과거의 정당에서 배격했던 패권주의 속으로 자기가 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함께 사는 세상이 뭡니까? 함께 사는 세상은 모든 생각을 하나로 동일화시켜야 되는 세상입니까? 아니잖아요. 생각이 달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세상, 공존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그런 속에서는 극단적인 주장은 좀 가라앉히고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뭐 극단적인 생각의 일부도 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포용해 주지만 그것이 다른 또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배격하게 되면 예. 그 배격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정하는 그런 걸 발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동안 이야기했던 양당의 패권주의의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효하고 뭐 지금 얘기하는 그 이상의 의석을 저는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그 속에서 자기 주장이 맞으니까 지지자들한테 끌려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면 신당? 이게 무슨 신당이야. 뭐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도 새롭지 않은데 나와서 자기 권력이 조금 쪼그라드니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나온 것뿐이 안 된다라고 국민에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런 네. 경우에는 저는 뭐 30석은커녕 한 자리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조금 전에 국민의힘 서울 강서을에서 컷오프 공천 배제된 김성태 전 의원 저희가 얘기를 한번 쭉 전해드렸었는데 조금 전입니다. 당 결정에 수용하겠다. 공천 배제 수용하고 앞으로 백의 종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소식까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기 이어가자면요. 양지민 변호사님 일단은 개혁신당 지도부를 꾸렸는데 일단 공관위가 어떻게 구성될지 우선 관심인데 공관위원장에 이 인물이 거론되면서 또 뭐 갑론을 막 시끌시끌하다고 해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개혁신당은 지금 공관위 구성을 하는 것에 지금 속도를 가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이준석 대표의 발언 중에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정무적인 감각이 있고 또 각 정파 간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각 정파에서 공통으로 신뢰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라는 원칙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이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했고 이낙연 대표 측도 거부감이 없다라면서 사실은 김 위원장만 만약에 수락을 한다면 성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요. 네. 하지만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김 전 위원장은 제안을 받은 바도 없고 받았어도 관심이 없다라면서 선을 긋는 모습입니다.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선거 전문가라고 해도 뭐 무방할 텐데 그래서 러브콜을 뭐 개혁신당에서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수락 뭐 본인이 일단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늘 뭐 이런저런 정당으로부터 저런 제안을 받으셨을 때 양당 다 처음에는 거절하시고 관심 없다 그러시다가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면 또 들어주시기도 하고 하셨기 때문에 네. 뭐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저는 이번에 저 빅텐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그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우시기도 하신 분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를 국민의힘으로부터 탈당시키는 과정에서도 엄청나게 그 국민의힘에 미련 가지지 말아라라고 계속 이준석 대표를 달래다시피 하면서 탈당하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이제 여기 빅텐트로 오기까지 이런저런 영향력을 많이 과시하신 분인데 결국은 저 개혁신당에서 아마 그 지역구 출마 그 공천 결정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 보여요.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비례대표들의 순번을 비례 후보들 순번 정하는 과정에 각 세력들이 갈등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김종인 위원장 정도 되는 분이 오셔야 그 갈등이 관리가 되지 다른 웬만한 분 오셔가지고는 저거 잘 통제하고 관리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알겠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